오늘 오후 윤성철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1억 그 재산 내에서만 자기 변제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당신의 억울함과 궁금증을 알려드립니다. 현직 변호사의 본격 유튜브 법률 토크쇼 미스터 변호사 정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상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번에서도 상속에 관련된 사례는 다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 돈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상속받거든요. 오늘 사례의 경우에는 빚이 많으신 분의 상속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례 한번 같이 보시고 저랑 한번 이야기 나누시죠. 여보세요? 네, 여기 한국병원인데요. 혹시 윤성철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아니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오늘 오후 윤성철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셨던 아버지, 저와 동생, 그리고 제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해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제게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니 오빠, 이게 말이 돼? 대체 그 남자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야? 마지막까지 엄마랑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왜?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희 가족은 아버지에게 10억의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정말 우리가 그 빚까지 갚아야 해? 아니, 그걸 왜 우리가 갚아? 그 남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홀로 저희의 뒷바라지를 해온 엄마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네 할머니한테 연락 왔어. 그 빚 못 갚는다고 하시더라. 상속 포기하실 건가 봐. 그냥 우리가 아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 불행해져야 하는데? 그 집안일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요. 저 바빠요. 나중에 연락해요. 엄마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로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 아버지 앞으로 있는 빚 상속해주세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남자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서 저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매일을 참다가 거기서 도망치고 15년간 연락 한 번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체 저희가 왜 그런 사람 빚까지 갚아야 하는 건데요? 그럼 저희는요? 저희는 그 사람 얼굴 한 번 본 적 없어요. 당연히 저희도 빚 못 갚죠. 그러려면 저희 친척들 모두 상속 포기해야 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다 법원 가고 신청하고 그쪽에 상속 포기해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네? 뭐라고요? 죽어서까지도 저희를 괴롭히는 아버지의 빚
저희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그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아이고, 오늘은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오늘 내용들은 어쨌든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에 따른 상속관계를 저희가 다루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을 저희가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상속의 순위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의 순위는 민법 천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사망자의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이런 경우가 직계 비속이 될 것이고요. 2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할머니는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이겠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아까 사례에 고모, 작은아버지 이런 분들이 형제 자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순위는 피상속인의 사촌인의 반계 혈족까지 이제 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요 당연히 1순위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직계비속 그 다음에 직계존속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들과 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순위, 4순위 상속인만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는 혼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오늘 사례에서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두 자녀, 그러니까 오빠와 여동생, 그 다음에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상속인들은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도 안 하셨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단순 승인한 꼴이 됩니다. 이거를 법정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3개월 내에 어떤 다른 신청을 하게 되면 단순 승인이 아닌 한정 승인이나 포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단순 승인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한정 승인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포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뒤에 어떤 후순위 상속인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먼저 이런 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25조에서 단순 승인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할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이 어떤 적극재산, 돈이 있건 부동산이 있건 빚이 있건 간에 그거를 단순 승인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다 그 지위를 승계하게 돼요. 한정 승인의 효과는 민법 제10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은 상속인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만약에 한 1억 정도를 물려받았다. 근데 빚이 3억이야. 이렇게 되면은요, 승인이니까 기본적으로는 1억도 내가 물려받고 빚 3억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정 승인의 경우는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록 빚도 떠안았지만 1억 그 재산 내에서만 자기 변제해버리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내 자산으로 책임지지 않는 거죠. 포기는 그냥 말 그대로 포기하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 것도 난 필요 없다. 그리고 빚도 난 모르겠다. 이런 게 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 주인공들은 3개월 내에 포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포기를 하게 되면 1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2순위 상속인한테 그 지위가 넘어가게 돼요. 2순위 상속인은요? 또 빚이 많으면 포기하겠지. 그러면 그 지위가 또 3순위 상속인한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3순위 상속인은요? 누가 또 그 승인하겠어요? 그러면 또 4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1순위 상속인이 전부 다 포기하고 2순위도 다 포기하고 3순위도 포기하고 4순위도 포기하면 돼요. 근데 아까 저기 사례에서 보니까 지금 4순위 상속인까지 총 2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번거로운 절차겠습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최선의 해결책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요, 보통 1순위 상속인이 이렇게 여럿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1순위 상속인 중에 한 분이 한정 승인을 하고요. 나머지들이 상속 포기를 해요. 1순위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2순위, 3순위, 4순위로 넘어가지 않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왜 한정 승인을 안 하려고 하지? 이게 조금 절차상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상속 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상속 포기가 이루어져요. 근데 한정 승인은 약간 달라요. 3개월 기간 내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차가 약간 복잡하겠죠. 한정 승인이 다 우리 법원에서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결정문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또 한정 승인을 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 공고까지 해야 돼요. 그런 절차적인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포기와가 다르게 한정 승인이 메리트가 있는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생각과 다르게 적극 재산이 많았을 경우에 내각을 갖게 되는 효과,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10억 재산이 있었고 6억 빚을 그 안에서 갚았어요. 그러면 4억이 남죠. 이런 경우에 내가 그냥 갖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그 뒷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메리트가 있겠죠, 한정승인에.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요, 어머니가 그냥 한정승인 하시고 남매가 상속 포기를 하시면 뒤에 후순위 상속인들, 그러니까 다른 친척분들이랑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굴 붉힐 일도 없겠죠.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